자, 이번 시간은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법은 보건의료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제9법에서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다음에 의사, 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그리고 무형문화재, 이런 이제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수급권자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이탈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여기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리고 노숙인 등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수급권자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종류의 급여가 제공되냐. 우선 이제 서비스 문제로서 진찰이나 검사, 그리고 약제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약국 가서 지급받는 거죠. 그리고 처치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이나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나 그 밖의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 의료급여 절차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의료급여 이용 절차의 영상을 잠깐 좀 보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의 이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우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 기간 진료 중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 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료해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와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료해서 없이도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 기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달체계 및 위원회 역할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의료급여 보장기관을 보면요. 의료기관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구청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에 의해서
집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의료법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비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된 의료기관 당연하겠죠. 병원 등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그리고 농어촌의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서 등록된 약국이나 필수의약품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1차는 일반 지역병원, 그리고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죠. 재정을 보겠습니다. 재정, 급여 비용의 부담은 국가 부담과 자부담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분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양쪽이 같이 부담하는 대신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주 작겠죠. 그리고 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 비용의 지급을 시장부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좀 보면요. 목적을 좀 보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영상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연금의 대상은 누구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600만 원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한 228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정도를 그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의 수준에 되도록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약간 보편적인 연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65세 노인 중에서 최소한 70% 정도가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금액이 25종 기준으로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228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364만 원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 선정 기준의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득 산정 기준액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개인 같은 경우는 34만 원 정도 지금 3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가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8만 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8만 원이 아니라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 100이면 거기에 60%가 더 추가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수급시 54만 9,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급할 때는 38만 원, 부부가 모두 대상자가 돼서 수급할 때는 54만 9,600원이 기초연금 금액입니다. 선정 기준 금액입니다. 자, 연금액을 보면요. 기초연금액 산정은 매년 조정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여부, 수급액, 소득 재분배 급여액에 의해서 개인별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A 급여액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액, 3년 평균 소득액을 나타냅니다. 이것과 개인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그러니까 기준연금액은 전년의 기준연금액에다가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약간 더 증가시켜서 매년 증가된다. 약간씩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액 산정 세 가지 대상 유형을 보면요. 기준연금액이 기초연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연금자, 연금이 없는 사람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여기서 이제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기간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준연금액이 24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월 109만 원 정도 돼요. 그 109만 원에 150% 이하인 자, 다시 얘기하면 한 155만 원 정도 이하인 사람.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150% 이상의 사람은 감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그리고 장애인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 재분법 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기준연금액이 여기까지 앞에서 봤던 기준연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산정되지 않는 대상자, 이 대상자들은 어쨌든 급여 방식을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산출하는 방식이 평균 임금에 따른 급여 산출 방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되는데 기준 연금액의 3분의 2 곱하기 A 급여액 플러스 부가연금액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득 재분배 급여를 그 급여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산정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 당연히 소득이 없으면 연금이 없으면 당연히 보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연금을 받는데 연금 받으면 내가 다 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 연금액, 일종의 이제 평균 연금액에게 150% 이하인 사람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는 다 받네요. 다 받아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더라도 내가 연금이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155만 원 정도 이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작게 받는 공무원연금 기간이 적게 돼서 작게 받는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영연금 특례 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직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연금액 109만 원의 50%, 그러니까 54만 5천 원을 초과한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긴 하죠. 이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액 선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을 받아도 금액이 높지 않으면 150만 원 정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감액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액을 하게 되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한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받으면 아까 52만 원 얼마가 나온 게 부부 간에 20%씩 감액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독가구의 곱하기 2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60% 선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각각의 20%씩 감액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소득 역전이 방지 감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연금을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그러니까 연금이 아니라 공공부조가 근로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원칙들에 따라서 소득 역전이 방지라는 대책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뭐냐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산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단독 가구는 우리가 이제 소득 인정액을 228만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364만 원 미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 가구였을 때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왜냐면 228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34만 원을 받으면 234만 원이 돼서 220만 원보다 28만 원보다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공적급여는 근로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다시 얘기하면 228만 원을 넘어선 금액은 이 사람에게 감액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28만 원 이상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28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38만 원에서 33만 원에서 28만 원을 뺀 그러면 얼마가 되죠? 6만 원 정도가 차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8만 원이 제외되고 연금이 지급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소득 역전이 방지 가액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조금 계산이 좀 필요하지만 대략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의 전달 체계의 주체죠.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위임 사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비용은 당연히 이제 이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그 국가 지방비가 상호 매칭에 의해서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 부담 비율은 노인 인구의 비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과 시도가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연금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자, 마지막이고요. 장애인연금은 목적을 보면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기여대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장애인연금법에서 중증 장애인 대상에서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교통용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자, 수급권자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수급권자,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 얘기는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대부분 70% 수준이 되도록,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보편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는 기초급여가 있고요,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부가적으로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하고 있고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땡땡땡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 이내 직계 혈총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 땡땡땡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자, 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 누구라고 말하죠? 부양 의무자라고 하죠. 부양 의무자. 네. 자, 2번. 보장기관은 급여를 어떤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급여를 우리가 제공할 때, 급여를 산정할 때, 집단 단위로 실시하지는 않죠. 어떤 단위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의 단위는 어떤 단위일까요? 어떤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죠? 네. 개별 가구를 단위로 실시를 하죠. 개별 가구를 단위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가 있죠. 그리고 의료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땡땡땡 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해상급여가 있고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빠진 급여가 있죠. 어떤 급여가 있을까요? 생계급여가 있고요. 의료 관련된 병원 갔을 때 의료 관련된 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제공하는 교육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산모에게 해상급여가 있고요. 장제급여가 있고 자활 능력을 고취하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힌트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생각해 보시면 식은 생계급여가 되겠죠. 여기서 주라는 게 좀 빠졌죠. 주거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4번.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자의 어디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급여에 관한 업무를 주로
시행하는 기관은 시장군수죠. 근데 어디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행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거주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료급여는 보편적인 급여를 하긴 하지만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이 100분의 매시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정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 이제 보편적인 연금이 되도록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몇 세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100분의 몇 정도 될까요? 정답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다시 얘기하면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은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무엇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한다. 이 무엇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연금법의 대상. 모든 장애인이 다 대상되지는 않아요. 거기에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대상을 하고 있죠.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소득 재산을 환산한 무엇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죠. 네. 소득 인정 금액이었습니다. 소득 인정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공구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